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까지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시장 마감 상황은 어떻게 됐을지 조금 더 중요한 소식들 세세하게 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알려주세요. 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은 상승 출발한 이후에 상승 마감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도 상승하며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0.12%로 소폭 올랐고요. 4,174.67포인트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우선 글로벌적으로 금리 인상이 이제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욱더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연준뿐만 아니라 유로존과 영국에서도 금리 동결을 외친 가운데 이제 긴축이 거의 끝나갔다라는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 전날에 이어서 미국과 유럽의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는 점도 증시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이 됐고요. 또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10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금리에 대한 압박감은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로스톡스 50 지수도 0.12%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다는 점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한 주간의 흐름을 확인해 보시면 목요일과 금요일장에 급격하게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0.47%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고요. 80.89달러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국제 유가가 소폭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예전과 비교했을 때는 현저히 주가가 많이 떨어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80달러 선 초반 부근에 종가를 형성했다는 점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전쟁 위험 프리미엄이 줄어들었다는 분석도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전해드렸던 이 고용지표가 예상했던 것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0월에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지수는 15만 명 증가하면서 예상치였던 17만 명을 밑도는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이러한 점들이 부담감을 어느 정도 억제시키고 있다는 점도 시장 전반적으로 보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 유가와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 시장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예, 미국 고용시장의 과열 양상 완화로 인해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지수별로 0.6에서 1.4%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고 지난 한 주간으로 S&P 500 지수는 5.9%, 나스닥은 6.6, 다우 지수는 5.1%가 상승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10월 중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이 전달 대비 15만 건이 증가해 예상치였던 17만 건을 하회했는데요. 반면 실업률은 3.9%를 기록해 전달의 3.8% 대비 상승했고 이것은 2022년 1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으며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이 발표한 미국의 10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역시 51.8로 전달보다 하락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53을 밑돌면서 미국의 일자리 증가폭이 둔화되고 경제 지표가 저조한 결과를 보인 데 따라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이 중단될 수 있다는 관측에 더 많은 힘이 실렸던 하루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전 업종이 상승했던 가운데 에너지 업종만이 소폭 하락했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4.558%, 달러 인덱스는 1%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역대 최대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따르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현재 현금 보유액이 1,572억 달러라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전분기 말보다 약 7%가 늘어난 것으로 2년 전 기록했던 사상 최대 보유액이었던 1,492억 달러를 넘어선 것입니다. 한편 3, 4분기 버크셔 해서웨이의 영업이익은 107억 6,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가 증가했고 영업으로 인한 이익이 큰 폭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 128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는데요. 주가 하락에 따른 투자 손실이 전년 동기 104억 달러에서 235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풀이되며 회사 측은 채권금리 급등에 따라 미국 국채에 단기 투자를 했으며 이 부분의 투자는 작년 말 930억 달러에서
지난 3분기 말에는 1,264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버펫의 투자 포트폴리오 중 가장 많은 애플의 주가가 지난 분기 중 11.7% 하락해 투자 평가액이 6월 말에 1,776억 달러에서 9월 말에 1,190억 달러로 감소하면서 1위 자리는 유지했지만 큰 감소폭을 나타냈으며 2위는 비오베이, 3위는 쉐브론, 4위는 코카콜라, 5위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였으며 평가액이 296억 달러에서 224억 달러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집주인이 매수자 측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관행으로 높은 커미션을 부담해온 미국 부동산 중개 시장이 연방법원의 판결로 완전히 뒤바뀌게 될 전망이라는 소식입니다. 미조리주 캔사스시티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와 일부 대형 부동산 중개 업체가 공모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등의 혐의로 인해 18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결국 집주인이 매수자, 중개인, 그리고 중개인들의 수수료를 내던 관행도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며 신문은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인들이 매년 부담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약 300억 달러 감소하고 부동산 중개 산업에 종사하는 약 160만 명 중 절반이 넘는 상담원들이 실직 위기에 처할 것이라면서 이번 집단소송 이외에도 일리노이주 등 다른 20개 지역에서 이번 판결과 비슷한 취지의 집단소송 재판이 내년 중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지는 이번 결과로 기존 집값의 5에서 최대 6%에 달하는 수수료를 매도자 측 중개인과 매수자 측 중개인이 나눠 갔던 관행이 없어질 것이지만 이 경우 매수자 측 중개인의 수수료를 부담하되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협상을 통해 중개인 수수료 부담 여부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험 상품을 배포하는 내부와 외부 중개인 네트워크와 협력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 기획을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일 기반의 보험 기술 기업 위폭스가 도이치뱅크와 유니크레딧으로부터 약 5,500만 달러의 신규 자금을 조달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위폭스는 올 들어 지금까지 조달한 자금 규모가 총 1억 6천만 달러로 늘어났지만 자본을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 가치는 45억 달러로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자금은 위폭스가 글로벌 확장 계획을 가속화하고 인수합병을 2배로 늘리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전하고 있으며 위폭스는 최근 떠오른 기술 영역인 AI 지능에도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주로 이를 활용해 정책 적용과 고객 서비스를 자동화하고 있고 파리, 바르셀로나, 밀라노에 AI 전용 기술 허브를 두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예정된 경제 지표는 없으며 트리하우스 푸드, 에어리스, PRA 그룹,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RB 글로벌, 에센셜 유틸리티스, 리얼티 인컴, 버텍스 파머스티컬, 그리고 캐봇 코퍼레이션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렇게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국내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 시장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을지 코스피와 코스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시장에서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연일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함께 유입되면서 1% 넘게 올랐고요. 1.08% 오른 2,368포인트 선에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금요일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잠잠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 전거래일에는 더욱더 강한 시세를 분출해냈었는데 금요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기도 했고요. 삼성전자가 0.14%로 소폭 하락하며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고요. SK하이닉스는 0.4%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셋업체들 확인해보시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2% 넘게 올랐고요. 삼성 SDI는 0.67%, LG화학은 3.4% 올랐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보셔야 할 종목이 바로 SK이노베이션이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7.45% 상승하면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 SK이노베이션이 이번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성적이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 안에서 2차전지 부문의 사업에서 적자가 많이 축소가 됐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졌고요.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과 함께 영업이익은 1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SK이노베이션을 필두로 나머지 2차전지 종목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되는 모습이었고요. 금요일 시장 기준으로 이제 목요일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주가도 다시 한번 반등해줬다는 점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네, 그리고 완성차 기업들 확인해보시면 현대차가 0.81% 올라줬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조정받았습니다. 1.15% 하락한 가운데 현대모비스는 0.23%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확인해보시면 네이버가 5% 넘는 강세를 기록했고요. 카카오도 정말 오랜만에 강하게 반등해줬습니다. 카카오 쪽으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7.13%의 상승세가 기록이 됐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만에 4만 원 선을 다시 웃도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19일 이후 약 2주 만에 4만 원 선을 탈환한 건데요. 7.13% 오른 41,300원의 카카오의 종가가 기록됐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특징주에 넘어가서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주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이버는 5% 넘게 오르면서 20만 원 선 다시 한번 복귀해줬고요. 20만 5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마감 때까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드러났는데 이 장중에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 확인해 보시면 최근에 저가 매수세가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요. 포스코 퓨처엠이 3% 넘게 올랐고요. 3.66%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2.46%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면서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1.19% 오른 782포인트 선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확인해 보시면 주가 양상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만 에코프로 BM 쪽으로 최근 들어서 매수세가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5.99% 상승하면서 종가는 23만 원에 형성을 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85%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63만 7천 원을 기록했다는 점 보셔야겠는데요. 장 초반에는 잠시 급등해주면서 68만 원 선을 터치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2.96% 상승해줬고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최근 시장에서는 2차전지주들을 바라볼 때 한 가지 호재 소식을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측에서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공매도 거래량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났었던 2차 전지주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어느 정도 매수세가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고요. 기대감도 안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플랜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반도체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혼조세가 나타났습니다. HPSP는 1.13% 올랐지만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1.29%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나머지 종목군들도 전반적으로 혼조 양상을 나타냈다는 점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로봇주들 쪽으로도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 유입되는 모습이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6.91%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확인해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0.6% 올라주면서 67,200원을 기록했고요. 알테오젠이 0.88%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엔터주들 보시면 엔터주들은 이번에 조정받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2.33%, SM이 1.95%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앞으로의 전망이 긍정적으로 제시되면서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금요일 시장에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조정받았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라든지 위메이드 그리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있습니다만 이제 게임과 관련해서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 부분도 특징주에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한 이슈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 포스코 DX는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특징주로는 2차 전지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은 앞서서 제가 살펴드렸는데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반등이라든지 앞서서 살펴봤던 SK이노베이션의 이런 호실적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공매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한다라는 소식이 기대감으로 작용되면서 주가도 함께 반응해줬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로 AI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AI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전반적으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가 25% 넘게 올랐고요. 루닛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암학회와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15%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도 11.25%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셀바스 AI도 5.76% 상승해줬습니다. 앞서서 제가 네이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던 바가 있는데요. 네이버가 이번에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연결 기준 매출액 같은 경우 2조 4,4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 넘게 오른 수준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5.14% 오르는 수준이었습니다. 네이버가 경기 침체로 인해 광고 시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커머스와 콘텐츠 부문에서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줬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여기에 이어서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 성과에 대해 현재까지는 예상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AI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도 함께 개선시키면서 AI 종목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NC소프트가 8.61% 올랐습니다. 25만 8,500원을 기록했고요. 앞서서 코스닥에서 살펴봤겠지만 펄어비스가 2.75%, 카카오게임즈가 6.09%, 위메이드가 4.13%, 넥슨게임즈가 3.18% 상승해줬습니다. 그리고 NFT 쪽으로도 이제 함께 매기가 확산되면서 동반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달 16일에 개막하는 국제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에서 공개될 신작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이렇게 게임주들이 함께 탄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번 지스타에서 크래프톤을 비롯해서 NC소프트, 넷마블 등 게임사들이 신작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지스타에서 다크앤다커 모바일과 인조이를 출품할 예정이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스타에서 신작인 레전드 오브 이미르 등을 상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신작 기대감을 안고 있는 게임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왔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